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비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복비, 즉 중개 수수료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이 지난해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거래가 드물었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해도 올해 매매량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연립과 다세대가 대거 들어선 서울 강서, 도봉, 금천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기 외곽에서도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올해 1월 기준 35.4% 급등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이 지난해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과거 아파트 거래 절벽이 크게 대두된 2019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는 3만 200여 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은 5만 9천여 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48%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7월과 8월의 매매 거래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 차이가 3만 건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드물었던 2019년과 비교해도 올해 매매량이 더 적습니다. 2019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3만 5,300여 건이 매매됐습니다. 당시보다 올해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 감소가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5월 매매량은 4,800여 건이었으나 6월에는 이보다 적은 3,9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도 3,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규제가 거래 절벽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매물이 나올 퇴로를 막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시장 상황을 바꿀 변수가 없어 이 같은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수급 지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107.9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2를 기록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8월 첫째 주 107.1을 기록했던 전세 수급 지수도 104.7로 급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수급 지수 하락의 배경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지역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모두 각각 101.1과 100.9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으로 최근 아파트 대체 상품격인 연립과 다세대가 대거들어선 서울 강서, 도봉, 금천구에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거래 2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에 달했습니다.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100가구 중 82가구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도봉구는 40건 중 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가 22건에 이르렀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51.2% 수준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의 경우 아파트만큼 매매가 쉽지 않고 시세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경기 외곽에서도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두천시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84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622만 원에서 35.4% 급등한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북쪽 끝인 동두천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도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는 올해 1월 18일 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달 12일에는 3억 2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이는 1억 3천만 원 오른 것입니다. 서울 거주자들의 동두천 아파트 매입 건수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동두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5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8건보다 331.4%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보증 가입 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 가격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